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면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놓치면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이 요양원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당신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90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중 절반은 매일 집에서 고립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립이 단순한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죽음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영양실조, 낙상,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정지 위험까지 현저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온 어르신 중에는 혼자 사시다가 며칠 동안 쓰러진 채 발견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과연 요양원에 간다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까요? 요양원에 가도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들, 매일 약에만 의존하는 삶에 지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비싼 보약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전문 간병인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삶, 하지만 꾸준하고 따뜻한 일상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비결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93세의 양만호 어르신입니다. 양 어르신은 매일 스스로 밥상을 차리십니다. 반찬은 특별할 것 없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 자극 없는 국물, 잘게 썰고 부드럽게 조리한 반찬들, 입에 거칠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얗게 요리해야 속이 편해요. 이 어르신의 식탁엔 색이 거의 없습니다. 자극적인 양념도 불필요한 기름도 거의 없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삼시세끼, 그리고 항상 함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잖아. 그분의 말입니다. 같이 먹는 식구가 있다는 것,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직접 채소와 닭을 키워서 드십니다. 작은 텃밭, 작은 닭장, 부지런히 움직이고 먹을 거리를 스스로 돌보는 삶, 건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분, 87세의 서영식 어르신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60년 넘게 대나무 바구니를 손으로 만들며 살아오셨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재료만을 고르고 성실하게 조용히 제품을 만듭니다. 조금 손해봐도 돼.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이 어르신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오래 산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진짜 장수의 비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과 마음가짐이 이분들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오래 산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90세, 아니 100세가 넘어서도 집에서 품위 있게 건강하게 지내는 삶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요양원 없이도 오래 사는 5가지 비결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같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거의 일정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루해 보여도 그 지루함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지켜줍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 규칙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만 흐트러져도 몸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만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93세이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볍게 마당을 걷습니다. 닭장을 확인하고 텃밭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챙깁니다. 혼자 드시는 게 아닙니다. 늘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있습니다. 밥상은 단순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먹습니다. 매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요리합니다. 식사 후엔 잠시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낮에는 짧은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 7시면 식사를 하고 9시 전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지만 그 똑같은 하루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면역력까지 유지시켜줍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제때 먹는 아침은 두뇌 활동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몸 안의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그 시계가 어긋나면 소화도, 순환도, 기억력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일정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안정감을 주고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은 불규칙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몸도 더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정해진 일을 하며 작은 성취감을 쌓는 하루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양만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습관은 의지를 이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생활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일정한 생활을 하며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도록 생활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90세가 넘도록 집에서 잘 지내는 비결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걸 혼자 하기엔 점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과 혼자 모든 걸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90세가 넘은 어르신들도 집에서 잘 지내는 이유는 바로 적절한 도움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관심, 이웃의 눈길, 하루 한 번 들르는 간호사, 그 모든 것이 삶을 지탱해 주는 손길입니다. 93세 양만호 어르신도 혼자 사시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멀리 살고 있지만 하루 한 통의 전화는 반드시 걸려옵니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이 짧은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웃이 장도 대신 봐드립니다. 계란 한 판, 두유 한 상자, 이웃이 함께 주문해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이라 같이 사왔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의존적인 건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텃밭을 가꾸고 닭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은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고집 부리지 않고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사는 분들의 지혜입니다. 87세 서영식 어르신 부부도 일을 하시지만 배송이나 외부 일은 자녀가 도와줍니다. 병원 진료도 딸이 차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의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작지만 확실한 안전망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식사 배달 서비스, 응급벨 설치 지원 등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집에서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가까이 없더라도 이웃, 지자체, 복지센터 모두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혼자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도움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 받은 만큼 작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훨씬 든든해집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돌봄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돌봄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꼭 요양원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환경, 그것이 바로 집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고령이 될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꾸준한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헬스장 운동이 아닙니다. 계단 오르기, 가벼운 마당 정리, 텃밭 가꾸기, 이웃 방문하기처럼 생활 속 움직임입니다. 양만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닭장 문을 엽니다. 모이를 주고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이 일만 해도 20분 이상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에 나가 풀이 자랐는지 보고 쪼그려 앉아 물을 줍니다. 계절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봄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수확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과 오후에 조금씩 나눠서 움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만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몸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서영식 어르신 부부는 여전히 바구니를 만듭니다. 앉아서 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잎을 고르고 가늘게 찢고 조심스럽게 엮습니다. 손끝을 쓰는 일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지속적인 집중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움직인 만큼 식사도 잘하십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히 채소 위주로 드십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자극 없는 조리법, 입에 맞게 부드럽게 만든 반찬, 이런 식사가 몸을 살리고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양 어르신은 국은 맑게 끓이고 나물은 살짝 데쳐 기름 없이 조리합니다. 김치는 오래 익힌 묵은지를 즐기십니다.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과 간장, 이런 것들이 몸에 이롭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엔 꼭 움직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산책을 나가거나 자비를 하며 소화시킵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활동 혹은 5,000보 정도의 걸음이 노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운동이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단 한층 더 오르기, 수돗물 받아 닭장 청소하기, 장바구니 들고 5분 걷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신체를 유지한다는 건 결국 생활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하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내 몸으로 바람을 느끼는 삶. 그것이 노년기의 자립이고 존엄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신체 유지 노력입니다.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외로움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립되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생각도 줄어들고 표정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식욕까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대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93세 양만호 어르신은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옆집에 자매처럼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로 문을 두드립니다. 일어나셨어요? 밥 드셨어요? 이 단순한 인사가 하루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반찬을 나눕니다. 묵은지 조금,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몇 젓가락, 그 안에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가끔은 마시러 갑니다.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감자는 어때요? 닭은 잘 있죠? 이런 대화가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87세 서영식 어르신 부부는 말할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만들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 얘기를 꺼냅니다. 이런 대화는 생각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불안한 마음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관계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물질들이 몸을 치유합니다. 이웃과 인사만 나눠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반찬을 나누거나 차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 그게 큰 치료입니다. 정서적 안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확신, 그것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취미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외롭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서 어르신 부부에게는 바구니 만들기가 그렇습니다. 양 어르신에게는 닭을 돌보고 마당을 가꾸는 일이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과 취미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일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마음을 표현하고 기분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인 돌봄이 부족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돌봄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지역 사회가 조금만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이란 결국 누군가 곁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외로움의 벽을 허물고 건강의 문을 열어줍니다. 요양원 없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네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 느려도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93세 양만호 어르신도 이제는 젓가락질이 느립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밥은 밥이지. 이 말 속엔 깊은 포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걷지 못해도 가까운 마당만 돌아도 만족합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고맙지. 이런 말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나이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려 하거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자꾸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인정하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서영식 어르신 부부는 예전보다 바구니 만드는 속도가 훨씬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합니다. 하루에 5개 만들던 걸 이제는 하나 만들고 쉽니다. 하나라도 정성껏 만들면 돼요. 이 말처럼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적응이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뀐 조건 안에서 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앉아서 일하고 시력이 나빠지면 조명을 바꾸면 됩니다. 귀가 어두우면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래 사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서 어르신은 말합니다. 조금 손해봐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오래 살지. 이 말에는 수많은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시간이 그를 지금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빨라져도 나는 내 속도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속도가 달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몸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곧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부모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가 더 사랑받고 더 오래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먼저 단단히 다잡아야 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포근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편안한 노년이 가능합니다. 적응과 포용의 태도, 그것이 요양원 없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5번째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모두 실제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책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93세 양만호 어르신은 지금도 새벽 6시에 일어나 탁장 문을 열고 채소밭을 한 바퀴 돕니다. 밥은 꼭 세 끼를 드십니다. 혼자 드시지 않고 식구와 함께 드십니다. 매운 음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은 잘게 썰고 하얗게 조리합니다. 입에 거칠면 안 돼요. 속 편해야 오래 살지. 이 어르신의 말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장수의 큰 비결입니다. 또 하나, 양 어르신의 삶에서 눈에 띄는 건 이웃과의 교류입니다. 바로 옆집 이웃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반찬도 나눕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살 맛이 나요. 이 짧은 말에 노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87세 서영식 어르신 부부는 60년간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며 생활을 이어갑니다. 유해한 재료는 절대 쓰지 않고 정직한 제품만 만듭니다. 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손해봐도 정직하게 살아야 오래 살아요. 이 부부는 지금도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입니다. 매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지냅니다. 이들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지만 참 단단합니다. 그리고 평온합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100세 넘는 분들을 만나보면 무엇을 먹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요. 음식은 일부일 뿐 정말 중요한 건 생활 습관, 사회적 관계,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장수는 단순한 유전이 아닙니다. 장수집 짓기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전자, 성별, 성격, 환경, 문화, 생태, 식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영양입니다. 영양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동, 관계, 참여, 이 모든 것이 고르게 작용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이 꼭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치매가 심하거나 혼자 거동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어르신들은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도움, 꾸준한 움직임, 사람과의 교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이 5가지가 지켜질 때 요양원 없이도 집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들,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수는 결국 하루하루의 선택입니다. 그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건강하고 존엄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좋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